일정 성분비 법칙에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잠깐 페이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미 진도를 나갔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게 설명을 할게요. 자, 처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을 모형으로 설명하는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나와 있는 걸까요? 반응하는 분자수 B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반응 분자수 B를 알 수가 있어. 원자 AB라고 하긴 했지만 얘는 지금 혼자 다니는 애니까 요거 하나 원자 자체가 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반응 분자수 B 어떻게 될까요? 1대 1대 2가 아니라 2는 원자 수비니까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돼. 요거 하나의 덩어리 AB 분자 하나니까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자수 B를 분수법을 써서 남는 건 어떤 건지, 얼마만큼 반응했는지, 모두 소모된 거는 얼마인지, 생성물은 얼마인지 알게 하는 게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지. 자, 1번을 볼게요. 반응물은 A랑 B가 1대 2대 1로 반응하고 있다? 그럼 1대 1이랑 일치하지가 않지. 그럼 분수법을 이용을 해서 A랑 B 중에 어떤 게 다 반응하는지, 어떤 게 남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준 대 실제니까 A는 1분의 2, B는 1분의 1 해서 B가 더 작구나. 그러면은 얘가 모두 반응하겠구나. 해서 B를 반응시켜줍니다. B는 하나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A는 몇 개가 반응해? A도 1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반응을 해서 생성물도 1이 생성이 되니까 분자 하나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A는 하나가 남고. 2는 어때? 실험 2는 어때? 2대2로 1대1 똑같은 분자 수비로 반응하니까 얘는 1대1대1 비율로 남는 거 없이 모두 생성물로 변환되는구나.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똑같이 2개 생성물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남는 물질은 없고. 3번은 어때? A랑 B가 2대3이야. 1대1이 아니네. 분수법 기준 1 A는 실제 2 B는 기준 1 실제 3 A가 더 작네. 얘가 모두 반응하는구나 해서 2개를 반응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은 B도 2개 반응하고 생성물도 2개 나오는 거지. 남는 물질은 B가 하나 남게 되고 해서 결과를 해석하면은 반응에 참여한 원자 또는 분자라고도 할 수 있다 했어요. 반응에 참여한 분자 수가 1대 1대 1, 2대 2, 얘도 1대 1이니까 항상 1대 1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질량비를 얘기를 했어요. 질량비는 뭐라고 했었어요? 질량비는 굳이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반응하는 원자 개수, 해당 원자 개수랑 하나당 원자 개수 해서 질량비가 얼만큼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건지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1대 1대 1로 반응을 했으니까 A는 1이랑 밑에다 적을게요. A는 1대 1 개수 곱하기 질량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자, 질량 하나 A는 하나당 5래요. 자, 그럼 B는 어때요? B는 개수가 몇 개였지? 한 개에다가 B는 하나당 1g이래. 1g이구나. 해서 5대 1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5대 1로 반응을 해서 요게 합쳐진 게 생성물 AB니까 AB에서의 질량비도 알 수 있겠지. AB가 가진 질량은 얼마? 5랑 1이 더해져서 6g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가 하나씩 반응하면 A, B 하나는 6g을 가지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분수법으로 계속 구했었어. 분수법은 우리 방금은 반응 질량비가 아니라 반응 분자수비로 얘기를 했었어. 근데 요거 분수법은 반응 분자수비로도 이용할 수 있고 반응 질량비로도 이용할 수 있고 기체 반응 법칙에서 이용한 반응 부피비로도 이용할 수 있고 반응 개수비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대신 다만 주어가 같아야 돼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분수법을 언제 썼냐면 어떤 게 모두 반응하는지 알려고 쓰는 거였는데 어떤 거 반응하는지 알려면은 기준분의 실제라고 했었다. 근데 여기서 기준을 질량비로 썼다면 실제 질량을 갖다 써야지 분수법을 쓸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기준 질량비를 썼는데 실제는 분자수를 갖다 썼다? 요러면 틀린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제 분자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분모에다가 반응 분자수비를 기준 분자수를 적어야 되는구나 해서 이런 주어를 반드시 명확히 하는 작업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분수법을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자, 유제 1번만 보고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표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물과 과산화수소가 구분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질량비를 아는 게 포인트예요. 물은 수소 2개랑 산소 1개가 뭉쳐서 H2O 물 하나 분자를 이룬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2대 1이야. 그래서 반응 질량비를 알고 싶어 하면은 뭐였어요 아까? 해당 원자의 개수. 그러면 그 원자 한 개당 질량을 곱하는 거였어. 질량비를 알려고 하면은. 수소는 어떻게 돼? 개수는 2개고 하나당은 수소가 1g이래. 산소는 1개 반응하고 하나당 16g이래. 그러면은 반응하는 질량비는 2대 16이구나. 그러면 1대 8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도 알 수가 있다? 물은 어때? 물은 수소 1g과 산소 8g이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분자니까 1 더하기 8에서 9의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9g의 수소 안에는 수소 1g과 산소 8g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의 질량비까지 알게 되었고 과산화수소는 어때? 수소가 몇 개야? 한 분자당 2개입니다. 산소는 2개야. 개수비는 어떻게 돼? 2대 2니까 1대 1의 비율로 과산화수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질량비를 구해볼게. 해당 원자 개수, 수소는 어때? 1대 1 하기 전에 2대 2로 해볼게. 한 분자당 2개씩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자, 2 곱하기 수소는 하나당 얼마? 1g이다. 수소는 어때? 수소는 2개 있고 하나당 16g이야. 그럼 요거 하면 어떻게 돼요? 2대 32가 된다? 그러면 1대 16의 질량비가 나와요. 과산화수소 만드는 반응할 때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1대 16대 비율로 반응을 하는구나. 만약에 수소가 1g 반응하면은 산소도 16g을 반응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 과산화수소의 질량비는 17이 됩니다. 1이랑 16g의 수소와 산소가 뭉쳐져서 생긴 게 과산화수소 한 분자니까. 이런 식의 질량비를 가지게 되는구나. 반응 질량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반응 해서 첫 번째로 물 생성 반응의 질량비로 나와 있어요. 수소와 산소는 항상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을 한대. 그래서 여기서는 분수법을 쓰는 문제인 거지. 실험 1에서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 전의 기체 질량이 2대 8로 1대 8이 아니야. 수소가 2니까 2대 8입니다. 그래서 분수법으로 기준 질량 대 실제 질량, 기준 질량 대 실제 질량에서 산소가 분수법으로 작구나, 얘가 모두 반응하는구나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8g 반응하니까 1대 8의 비율로 실제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생성된 물의 질량은 1 더하기 8 해서 9가 나오는 거고. 2번은 어때요? 2번은 2대 16으로 1대 8이구나. 얘는
질량비, 기준 질량비랑 일치를 하니까 똑같이 나오겠구나 해서 1대 8대 9를 이용을 하면은 수소가 2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2g, 산소도 2배입니다. 그러면 생성물인 물도 18g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실제 결과로도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소는 3번은 2대 20이다? 1대 8이 아니네. 분수법 써야겠구나. 기준 질량 대 실제 질량. 기준 질량 대 실제 질량을 했더니 수소가 훨씬 작대. 그러면 수소가 모두 반응하는구나. 그러면 2에다가 기준값을 맞춰야 되겠구나 해서 옆에다가 쓸게요. 실제로 2대 16대 18의 비율로 반응을 하니까 실제 질량은 18g이 물이 생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분수법을 좀 빠르게 이용해 봤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다시 그 부분을 돌려가면서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오딘화 납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를 얘기를 해볼게. 자, 얘는 어떤 실험이냐면 시험관 A, B, C, D, E, F를 가져다 놓고 각각 두 용액을 다르게 섞어 보는 거야. 아이오딘과 칼륨은 모두 6g으로 6mg이 아니라 밀리리터의 부피로 넣어 놓고 거기다 질산납 수용액을 점점점 늘려간대. 시험관 A에서 F가 될 때까지. 그랬더니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나는데 앙금이 얼마나 생성이 되냐, 생성물의 높이를 보는 건데 A, B, C, D까지는 늘어났는데 D, E, F까지는 반응을 하지 않아서 앙금이 생성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 뭔 말이냐? 마지막으로 앙금이 생성된, 제일 많이 생성된 이 부분이 여기가 딱 1대1로 반응하는 지점이구나. 근데 D에서 좀 더 질산납을 많아지게 하면은 아이오딘과 칼륨이 부족해서 질산납 수용액이 아이오딘과 칼륨을 만나지 못해서 앙금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는구나 해서 반응 부피비를 알 수가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대 1의 비율로 두 개의 용액은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앙금의 높이는 3ml죠. 그럼 앙금의 부피도 알 수 있는 거야. 반응 부피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아이오딘과 칼륨은 KI라고 하고 10% KI, 질산납은 요렇게 됩니다. 어떻게 됐었지? 1대 1. D 시험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앙금의 높이는 4니까 요 앙금의 부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부피비를 요렇게 아니다. 잘못했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D에서 실제로 반응한 거는 6ml 대 6ml잖아. 근데 앙금은 4ml 반응을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3대 3대 2의 비율로 부피가 생깁니다. 그래서 A, B, C, D까지는 뭐가 부족해서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D까지는 아이오딘과 칼륨은 충분한데 얘는 질산납을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 질산납이 있으면은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앙금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질산납이 부족한 상태예요. DEF는 어때? KI, 아이오딘과 칼륨이 부족해서 아무리 질산납이 아이오딘과 칼륨을 만나러 들어가도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앙금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지.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그리고 이 그래프 꺾이는 부분이 반응 부피비 1대1. 완벽하게 둘 다 반응물이 반응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점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유제 4번, 5번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D가 1대1로 반응하는 지점. 다시 한번 해볼까? A, B, C, D까지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충분하다고? KI가 많고 충분. 질산납이 부족해요.
D, E, F까지는 KI가 부족해서 더 이상 질산납이 많이 들어가도 만날 KI가 없으니까 앙금을 생성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